혈관이 굳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토마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방법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성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73%가 토마토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만 바꾸면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지고 장속 염증이 가라앉고 혈당 조절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집에 있는 수도관 생각해보세요. 오래된 집 수도관을 들여다보면 안쪽에 뿌연 때가 두껍게 끼어 있잖아요. 물도 잘 안 나오고요. 우리 혈관도 딱 그 모습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오래 드시면 나쁜 기름이 혈관 안쪽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해요. 달라붙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오래 둔 쇠붙이가 서서히 녹슬어 딱딱해지듯 그 기름도 몸속에서 상하면서 굳어버립니다. 굳은 기름이 혈관벽에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게 아플 때 신호를 안 준다는 겁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아무 예고도 없이 가슴이 꽉 조여들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십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으셨던 분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혈관은 좁아지고 굳어가다가 완전히 막히는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지금 당장 느낌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이 증상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세요? 혈압이 높은 편이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 분, 손발이 자주 차고 저리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혈관이 이미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이 토마토를 제대로 드셨을 때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혈관이 멀쩡한 젊은 분들보다 혈관이 이미 좁아지기 시작하신 분들에게서 토마토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일수록 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토마토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 속 붉은 성분, 리코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혈관 안쪽에 끼는 나쁜 기름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기름이 덜 상하니까 혈관 벽에 눌어붙는 것도 줄고 염증이 생기는 것도 줄어들어요. 거기에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신호까지 살려줍니다. 실제 연구도 있어요. 혈관이 이미 좁아진 분들이 2달 동안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넓어졌습니다. 혈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매일 무심코 드시는 토마토 한 접시가 이렇게까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드셨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방식으로는 이 좋은 성분이 몸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생으로 갈아 드시거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면 대부분의 성분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은 생토마토 안에서 아주 단단한 세포벽 속에 꽁꽁 갇혀 있거든요. 마른 쌀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물에 불려 끓이면 단단했던 쌀이 퍼지면서 속살이 부드럽게 풀리고 그제야 몸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토마토 속 좋은 성분도 딱 그렇습니다. 열을 가하면 그 단단한 세포벽이 툭 터지면서 갇혀있던 성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붉은 성분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세포벽에서 빠져나온 성분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이 성분을 실어서 몸속으로 데려다줘요. 생으로 드실 때와 기름에 익혀 드실 때를 비교하면 몸에 들어오는 좋은 성분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토마토 한 개인데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농촌진흥청 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방울토마토에는 일반 큰 토마토보다 붉은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색이 진하니 그 성분이 더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토마토 고르실 때 같은 돈이면 방울토마토를 고르세요. 색이 진하고 탄탄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껍질 얘기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십자 칼집 내서 데친 다음 껍질을 벗겨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깝게도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그 붉은 성분이 바로 껍질 안쪽과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핵심을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 그대로 기름에 볶아 드세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반으로 잘라서 볶으면 되니까 껍질 벗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약한 불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처음부터 기름과 함께 넣으셔야 해요. 다 볶고 나서 기름 뿌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넣어야 익는 동안 성분이 기름에 제대로 배어나와요. 소금은 아주 살짝만 넣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혈관을 위한 훌륭한 아침 반찬이 됩니다. 씹기가 불편하셔서 꼭 갈아서 드셔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이것만 지켜주세요. 갈 때 들기름을 한 스푼 같이 넣으시고 너무 오래 돌리지 마세요. 짧게 끊어서 가세요. 오래 세게 갈면 좋은 성분이 공기에 닿아서 상해버리거든요. 기름 한 스푼 넣고 짧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드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볶은 토마토를 아침 밥상에 올리기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냉장고에 뚜껑 닫아 보관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그냥 드셔도 돼요. 매일 아침 만드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큰 접시로 한 번에 볶아두고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간단해야 오래 합니다. 복잡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토마토를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덜 익은 채로 넣으면 좋은 성분이 더 늘어날 기회가 없어져요. 서늘한 곳에 이틀쯤 두셨다가 충분히 빨개지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꼭지를 아래로 엎어 두시면 더 오래 싱싱하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장도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최근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건데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늘고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배 속에는 수십조 개의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지키고 염증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 친구들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을 텃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텃밭에 좋은 작물이 잘 자라면 잡초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반대로 좋은 작물이 없으면 잡초가 우르르 자라 텃밭을 망쳐버리고요. 우리 장도 똑같아요. 좋은 균이 많으면 나쁜 균이 설 자리가 없어요. 토마토가 바로 이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스페인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장에서 유익한 균이 더 활발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 드실 때 이 효과가 더 컸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익혀야 성분이 잘 나오니까요. 소화가 자꾸 잘 안 되고 배가 부글부글하거나 항상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 속 염증과 미생물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한창 고생하며 제때 밥도 못 드시고 몸을 혹사하셨잖아요. 그게 다 장에도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회복도 합니다. 토마토 한 접시가 그걸 조금씩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면역력이 부쩍 떨어졌다 싶으신 분 계세요. 감기도 예전보다 오래 가고 몸이 금방 지치고요. 사실 이게 장 건강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장에서 우리 몸 면역의 70% 넘게 담당한다고 해요. 장 속 유익한 균이 많으면 외부에서 나쁜 것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어요. 반대로 장 속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혈관 염증, 관절 염증, 만성 피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장 속 좋은 균이 늘어나고 나쁜 균이 줄어들어요. 혈관을 지키면서 면역까지 함께 챙기는 거예요. 다만 장에 좋다고 토마토를 한꺼번에 진하게 갈아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콩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토마토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왈칵 들어오면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해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건 더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해요. 우리 세대가 장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배가 자꾸 부글부글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병원 가면 별 이상 없다고 하고 그 답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장은 지금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달라집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밥 드신 후에 좀 나른하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경험하시나요? 식후에 혈당이 쭉 오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걸 그냥 두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토마토가 또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은 췌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췌장이 어디냐면요. 위 뒤쪽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인데요. 이 췌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을 혈당이라는 손님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는 안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내원이 없거나 지치면 손님이 밖에서 계속 서성거리게 됩니다. 그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이 바로 이 안내원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세포가 건강해야 인슐린이 잘 나오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식후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익혀서 드실 때 성분이 잘 나오는 채소가 특히 도움이 됐어요. 토마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밥이나 빵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늦춰줘요. 밥 먹고 한참 뒤에 혈당이 오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방울토마토를 식사 30분 전에 6알 미리 드셔보세요. 위가 미리 채워지고 섬유질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오늘부터 식사 30분 전에 방울토마토 한 줌 기억하시겠어요? 밥 드실 때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익혀 드시면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식후에 꼭 잠이 오시는 분 있으세요? 밥 먹고 나서 눈이 스르르 감기고 나른해지는 거요. 그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그걸 그냥 두면 몇 년 사이에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식사 30분 전에 7알 미리 드시면 그 급격한 혈당 오르내림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위가 먼저 채워지고 섬유질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오늘 저녁 식사 전에 방울토마토 한 줌 먼저 드셔보세요. 30분 일찍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상에 앉기 전에 부엌에서 서서 몇 알 드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자, 이렇게 공들여 드셔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지금까지 한 게 흔들려요. 첫 번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에요. 토마토의 강한 산이 우유 단백질을 뱃속에서 엉기게 만들어서 소화를 방해하고 속을 부글부글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토마토 볶음 드시고 나서 우유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따로따로 드세요.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속이 밍밍하다고 설탕 솔려 드시면 혈관에 염증을 부추이고 아까 말씀드린 혈당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설탕 대신 소금, 아주 살짝만요.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위산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조합이라 속이 부글부글하고 하루 종일 더부룩해지거든요.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토마토의 좋은 점을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양파와 마늘입니다. 토마토가 혈관을 넓혀준다면 양파와 마늘은 혈관 안을 흐르는 피를 맑게 해줘요. 끈적하게 뭉치던 피가 맑게 풀리는 거예요. 하수구에 기름을 계속 부으면 관 안에 기름이 굳어 막히잖아요. 양파와 마늘이 바로 그 굳은 기름을 풀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방울토마토 12알, 양파 반개, 마늘 3쪽을 들기름에 약한 불로 천천히 볶아 드셔보세요. 밥에 비벼 드셔도 좋고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달걀도 아주 좋은 짝입니다.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이 기름에 녹아야 흡수되는데 달걀 속 성분이 그 역할을 도와줘요. 게다가 달걀은 나이 드실수록 빠지는 근육도 지켜줘요. 방울토마토 15알 반으로 잘라서 달걀 2개와 같이
들기름에 볶으면 됩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씹기도 편하고 혈관에도 근육에도 좋습니다. 아침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달걀이 왜 이렇게 좋은 짝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 속 성분이 토마토 붉은 성분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달걀이 그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근육이 빠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 한 줌이면 혈관도 근육도 한 번에 챙기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아침에 드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영양 많은 한 접시예요. 시금치나 부추 같은 진한 푸른 채소도 좋습니다. 토마토가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면 이 채소들은 눈 건강을 지켜줘요. 나이가 드시면 신문 글씨를 보려면 팔을 쭉 뻗게 되고 사람 얼굴도 예전만큼 또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눈 안쪽 중심부가 빛에 조금씩 상하기 때문인데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서로 도와서 이 자리를 더 잘 지켜줍니다. 토마토 볶음에 시금치 한 줌만 더 넣으시면 돼요. 시금치 토마토 볶음도 좋아요. 방울토마토와 시금치를 들기름에 볶으면 5분이면 됩니다. 시금치는 맨 마지막에 딱 1분만 넣으세요. 오래 익히면 색이 죽어요. 눈 건강에도 혈관에도 한 접시로 두 가지를 챙기는 거예요. 마트에서 토마토 고르실 때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빨간색이 진하고 고른 것, 만졌을 때 탄탄한 것, 꼭지가 싱싱하게 초록빛인 것을 고르세요. 덜 익어서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건 성분이 덜 찼으니 굳이 그걸 고르실 필요는 없어요. 사오셔서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하루 이틀 두셨다가 충분히 빨개지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좋은 성분이 더 늘어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를 묽게 해서 안 굳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 계세요. 와파린 같은 약이요. 그런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토마토 안에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많이 드시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드시는 들쭉날쭉함이 문제입니다. 매일 비슷한 양으로 일정하게 드시면 약도 제 몫을 하고 토마토도 챙기실 수 있어요. 토마토를 사오셨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이틀만 두세요. 아직 덜 익은 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익는 게 멈춰버립니다. 좋은 성분이 더 늘어날 기회를 막는 거예요. 충분히 빨개진 다음 냉장고에 넣으시고 꼭지는 아래로 엎어두시면 더 오래 싱싱하게 갑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고르실 때는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색이 진하고 탄탄한 것을 고르세요. 그게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토마토는 반드시 기름에 익혀서 드세요. 붉은 성분이 3배 더 흡수됩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가능하면 방울토마토를 고르세요. 성분이 더 진합니다. 둘째,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장 속 미생물이 건강해집니다. 소화가 불편하셨던 분들도 한 달 꾸준히 드셔보세요.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방울토마토 한 줌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기능을 지켜주거든요. 우유, 설탕, 감자, 고구마와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양파, 마늘, 달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돈도 안 들어요. 집에 있는 달걀과 양파에 방울토마토 한 팩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갈아 드시던 것 대신 방울토마토를 기름에 볶아 밥상에 올리는 것. 그 한 가지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 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세요.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달걀과 양파에 방울토마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몸 살피는 걸 뒤로 미뤄두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려면 오늘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